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안을 확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보건복지부 산하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정책 관련 최상위 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안에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세계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제의 혁신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중점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보장위원회의 발표문에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라는 말 한마디로 짧게 기재되어 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년 33만 4천 원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빠르게 4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8년 도입 당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10만원에서 출발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20만원, 문재인 정부 30만원 등 선거 때마다 인상을 거듭하더니 윤석열 정부에 와서 40만원 지급이 확정된 것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확정이 어르신들께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어르신들께서 매달 25일 받고 계신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 7,500원, 2023년 32만 3,180원을 거쳐 2024년 33만 4천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3% 정도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향후 5년간의 기초연금 인상분에 적용해보면 2025년 34만 4천원, 2026년 35만 5천원, 2027년 36만 6천원, 2028년엔 37만 7천원으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아니어도 어차피 2028년엔 40만원 근처까지 인상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을 2028년 40만원까지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표만을 의식한 얄팍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의 확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책 기조로 볼 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재보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 국민연금 개혁과의 연계 이슈를 소홀히 한 점은 더욱 큰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인상되면 부부 감액 20%를 적용해도 64만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62만원을 웃돌게 되고 여기에 향후 부부 감액이 없어진다면 기초연금을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납부한 국민연금보다 무상지원인 국민연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해 있는 불합리한 문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의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 공제 30%를 적용하고 임대소득에는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초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을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시더라도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남들보다 9만 원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가장 불리합니다. 은퇴한 어르신들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는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인데요.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피부양자 자격 계산 시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은 합산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까지 국민연금이 30%에 부과하고 있던 것과 비교한다면 20% 늘어난 금액인데요. 기초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소득세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에 이어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 문제는 단순히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면 보편적 복지가 시행돼서 바로 복지 선진국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과의 통합 문제까지도 연계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더 큰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럽의 복지 선진국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유불리보다 어르신들을 위한 진정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헤헤.